안녕하세요. 합성곡 신경망, 즉 CNN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한신대학교 에이드 연구실의 최현범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CNN의 메커니즘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파이썬으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이러합니다. CNN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줄임말로 컨볼루션 연산을 사용하는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을 뜻합니다. CNN은 합성곡 계층과 풀링 계층의 필터링 기법을 통해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여 이미지를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CNN은 이미지 인식과 음성 인식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데, 특히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딥러닝을 활용한 기법은 거의 다 CNN을 기초로 합니다. 우선 CNN 네트워크의 구조를 살펴보며 전체 틀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은 완전 연결 신경망인 그림 1-1처럼 계층을 조합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완전 연결 신경망은 이전 계층의 모든 뉴런과 결합된 형태의 레이어를 fully connected 레이어 혹은 dense 레이어라고 합니다. 흐름을 살펴보면 데이터가 들어가면 앞인 계층은 각 데이터의 가중치를 곱하고 편향을 더하는 역할을 하며, 활성화 함수인 렐로는 음수인 값들을 0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입니다. 이를 4번 반복하여 숫자 7 이미지를 분류하는 데 필요한 특성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하여 각 클래스 0부터 9까지의 숫자에 대한 확률을 계산합니다.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클래스가 모델의 최종 예측 결과가 됩니다. 즉, 데이터가 위와 같은 계층들을 거쳐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 신경망은 복잡한 데이터의 특성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류, 예측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CNN과 기존 신경망의 차이점은 합성곡 계층과 풀링 계층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합성곡 계층은 필터 혹은 커널을 사용해서 이미지의 지역적인 특징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풀링 계층은 합성곡 계층에서 추출된 특징 맵의 크기를 줄이는 역할입니다. 필터와 특징 맵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림을 보시면 이전의 완전 연결 신경망에는 앞인 계층을 다음으로 활성화 함수인 렐로 계층이 이어집니다. 반면 CNN은 앞인 계층이 사라지고 렐로 계층 앞에 합성곡 계층, 뒤엔 풀링 계층이 감싸고 있습니다. 이제 합성곡 계층을 살펴보겠습니다. 합성곡 계층을 설명하기에 앞서 완전 연결 계층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데이터의 형성이 무시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데이터 셋은 보통 3차원의 데이터로 가로, 세로, 색상의 3차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완전 연결 계층에는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1차원 데이터로 평탄화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완전 연결 계층의 각 뉴런은 가중치와 입력 데이터의 내적을 계산하여 활성화 함수를 통과시키는 형태로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력 데이터가 1차원 형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1차원 형태로 변환하는 예시는 1채널의 28x28인 이미지를 1차원으로 변경하면 1 곱하기 28 곱하기 28로 784개의 데이터를 한 줄로 세운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3차원 이미지 데이터는 인접한 픽셀의 위치 정보 등 3차원 속에서 의미를 갖는 본질적인 패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합성곡 계층은 데이터의 형상을 유지합니다. 이는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합성곡 계층의 입출력 데이터를 특징 맵이라고 하며, 입력을 입력 특징 맵, 출력을 출력 특징 맵이라고 합니다. 합성곡 계층에는 지역적인 특징을 추출하기 위하여 필터를 적용합니다. 필터는 입력 데이터에 적용되는 작은 크기의 행렬로
특징이나 패턴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초기에는 랜덤 값으로 설정되고 학습 과정에서 최적화됩니다. 필터는 CNN에서 가중치이며 학습 과정에서 점차 최적화됩니다. 그림 2-1에서는 기호를 별 모양으로 표기했으며 또한 입력 데이터, 필터, 그리고 출력 값인 특징 맵을 세로 가로 방향인 높이와 너비로 표기했습니다. 이제 합성국 연산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보면 입력 데이터는 높이 4칸, 너비 4칸으로 괄호 4,4가 됩니다. 합성국 연산은 필터의 윈도우를 일정 간격으로 이동해가며 입력 데이터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윈도우란 그림 2-2-1의 회색 영역으로 필터가 입력 데이터 위를 이동해가면서 적용되는 영역을 말합니다. 윈도우 영역에 해당하는 입력 데이터와 필터 간 대응하는 원소끼리 곱한 후 그 총합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2-2-1의 1을 보면 입력 데이터의 저상단에 위치한 1과 필터의 2가 곱해지고 그 옆에 2와 0이 곱해지고 그 값이 더해지며 총 9번 곱하고 8번 더합니다. 즉, 합성국 연산이 수행한 결과인 특징 맵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4번 반복하여 입력 데이터의 지역적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완전 연결 신경망에는 가중치인 매개 변수와 편향이 존재하는데 CNN에서는 필터의 매개 변수가 가중치에 해당하고 출력값을 조정하는 편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편향은 1x1 크기로만 존재하며 그림 2-3처럼 편향은 가중치처럼 입력값에 곱해지지 않고 가중치를 통한 연산 결과에 더해집니다. 1행 1열부터 2행 2열의 데이터까지 모두 편향 3이 더해집니다. 다음은 패딩입니다. 합성공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필터의 크기 때문에 특징 맵의 크기가 입력 데이터보다 작아집니다. 이는 신경망의 여러 계층을 거칠수록 데이터의 크기가 점점 작아져 결국 유용한 정보가 손실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패딩은 주로 출력 크기를 조정하는 역할로 사용됩니다. 합성공 연산을 수행하기 전에 입력 데이터 주변을 0과 같은 특정 값으로 채웁니다. 0으로 채우는 이유는 계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의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고 연산 과정을 단순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림 2-4를 보면 패딩을 1로 설정하여 주위에 한 칸씩 추가되었으며 필터를 적용한 출력 값이 입력 데이터의 형성과 동일하게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필터를 적용하는 위치 간격인 스트라이드입니다. 그림 2-5를 보면 7,7의 입력 데이터에 스트라이드 2를 설정하여 윈도우가 2칸씩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값은 3,3의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스트라이드를 키우면 출력 크기가 작아지고 패딩을 키우면 출력 크기가 커집니다. 다만 스트라이드를 선택할 때 윈도우가 입력 데이터 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스트라이드를 키우면 출력 크기가 작아지고 패딩을 키우면 출력 크기가 커지는 관계를 수식화하면 이와 같습니다. 입력 데이터의 크기를 h,w, 필터의 크기를 fh, fw, 출력의 크기를 oh, ow, 패딩을 p, 그리고 스트라이드를 s로 설정했습니다. 예시로 그림 2-4의 상황을 계산해보면 각 값을 대입하여 4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는 2차원 데이터를 다루었고 이제 3차원 데이터에 대한 합성공 연산을 진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는 세로, 가로, 채널. 여기서 채널은 색상이 흑백인지 컬러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널을 고려한 3차원 데이터로 그림 2-6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압력 데이터의 채널에 따른 특징 맵이 3개이고 이에 대한 가중치인 필터 또한 3채널이어야 합니다. 즉, 입력 데이터의 채널 수와 필터의 채널 수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합성급 연산을 각 채널에 대해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 1채널당 하나의 필터가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출력을 얻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CNN에서는 합성급 연산을 배치로 처리합니다. 3차원 데이터인 이미지를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는 것보다 여러 개를 배치로 묶어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배치 처리를 위해서는 3차원 입력 데이터를 한 차원 높여서 데이터 수를 의미하는 배치 크기, 채널 수, 높이, 너비의 4차원 배열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림 2-7처럼 n개의 데이터 수만큼 합성급 연산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그림 2-8을 통해 CNN의 학습 연산 방법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합성급 계층은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필터나 커널이라고 불리는 작은 윈도우가 이미지 위를 움직이면서 각 부분의 특징을 확인합니다. 이 예시에서 입력 데이터의 크기가 5x5x3, 너비 바이, 높이 바이, 깊이이며 두 개의 3x3 크기의 필터를 사용합니다. 필터는 스트라이드 2로 적용되며 이는 필터가 한 번에 두 칸씩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패딩이란 입력 데이터 주변에 0으로 채워진 테두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패딩 값이 1이므로 입력 데이터 주변에 한 줄의 0이 추가됩니다. 이는 출력값인 특징 맵의 크기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출력 활성화는 입력 볼륨의 일부와 필터의 요소별 곱셈을 합산한 후 편향을 더함으로써 계산이 됩니다. 이 과정이 빨간색 필터가 파란색 입력 데이터 위에서 움직이며 초록색 특징 맵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풀링 계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풀링은 세로, 가로 방향의 공간을 줄이는 연산입니다. 그림 3-1과 같이 2x2 회색 영역의 숫자 중 가장 큰 원소를 선택하여 공간 크기를 줄입니다. 이는 최대 풀링 방식으로 최대값을 구하는 연산입니다. 풀링의 윈도우 크기와 스트라이드는 보통 같은 값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필터가 입력 데이터를 겹치지 않고 이동하게 되어 계산의 복잡도가 줄고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이는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터가 입력 데이터에서 겹치며 이동하면 더 많은 정보를 추출하여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계산 복잡도가 증가하여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즉, 모델 구현 시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최대 풀링과 달리 평균값을 사용하는 평균 풀링과 같은 방식이 있지만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는 주로 최대 풀링을 사용합니다. 이는 최대 풀링이 최대값을 구하므로 이미지의 핵심적인 특징을 보다 더 잘 추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풀링 계층의 특징으로는 그냥 최대값이나 평균값을 뽑기 때문에 합성곱 계층과 달리 학습해야 할 매개 변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채널 수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풀링 연산은 입력 데이터의 채널 수 그대로 출력 데이터로 내보냅니다. 풀링은 그림 3-2처럼 채널마다 독립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특징은 입력 데이터의 변화에도 영향을 적게 받는 것입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림 3-3처럼 입력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하면 풀링이 이러한 변화를 사라지게 합니다. 다음으로 합성곱과 풀링 계층을 파이썬으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CNN에서 계층 사이에 흐르는 데이터는 4차원입니다. 예를 들어 형상이 10, 1, 28, 28이라면 이를 파이썬으로 구현하면 이 코드와 같습니다. numPy 랜덤 모드를 사용하여 1채널에 28x 28 데이터 10개를 랜덤으로 추출합니다. 그리고 인덱스 넘버와 shape 함수를 통해 위치별 데이터의 형태를 확인합니다. CNN은 이와 같은 4차원 데이터를 다룹니다. 합성곱 연산을 파이썬에 그대로 구현하면
뽀문을 여러 번 겹겹이 사용하여 필터를 이동시키며 연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현이 복잡해지고 넘파이에 뽀문을 사용하게 되면 성능이 떨어지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편의 함수인 im2콜을 사용합니다. im2콜은 입력 데이터를 가중치 계산하기 좋게 변환하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 4-1처럼 데이터 수를 포함한 4차원 데이터에 im2콜을 적용하면 2차원 행렬로 변환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림 4-2와 같은데 입력 데이터에서 필터를 적용하는 3차원 모양의 영역을 한 줄로 늘어놓습니다. 그림 4-2에는 스트라이드를 크게 잡아 필터의 적용 영역이 겹치지 않도록 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대부분 겹칩니다. 필터 적용 영역이 겹치게 되면 im2콜로 전개한 후의 원소수가 원래의 블록수의 원소수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im2콜을 사용하여 구현하면 평소보다 메모리를 많이 소비하지만 컴퓨터는 큰 행렬을 묶어서 계산하는 데 탁월합니다. 즉 요약하면 이미지를 10벡터로 변환하고 이들을 모아서 큰 행렬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행렬을 필터의 행렬과 곱하여 합성곱 연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im2콜 함수로 입력 데이터를 전개한 다음엔 합성곱 계층의 가중치인 필터를 1열로 전개한 행렬로 만들고 두 행렬의 내적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는 그림 4-3과 같습니다. 이는 완전 연결 계층의 앞인 계층에서 한 것과 거의 같은데 앞인 계층에서는 입력 데이터와 가중치의 내적을 계산하고 편향을 더하는 연산이 이루어져 연산 방식이 im2콜과 거의 같습니다. CNN은 4차원 배열을 저장하므로 최종적으로 2차원 배열, 즉 행렬로 출력된 데이터를 4차원으로 변형합니다. 이제 이 코드는 im2콜 함수를 파이썬으로 구현한 코드입니다. 먼저 im2콜은 필터 크기, 스트라이드, 패딩을 고려하여 입력 데이터를 2차원 배열로 전개합니다. im2콜 함수의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풋 데이터는 데이터 수, 채널 수, 높이, 너비로 이루어진 4차원 배열의 입력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필터 h는 필터의 높이, 필터 w는 필터의 너비이며 스트라이드는 스트라이드의 크기, 패드는 패딩 크기를 지정합니다. shape 함수를 통해 입력 데이터의 차원을 언패킹하여 각 변수에 저장합니다. n은 배치 크기, c는 채널 수, h와 w는 각각 높이와 너비입니다. 그리고 출력 이미지의 높이, 너비를 계산하여 outH와 outW에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numpy 패드 함수를 이용하여 입력 이미지에 패딩을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출할 부분의 이미지들을 저장할 콜 배열을 초기화합니다. 해당 배열은 원본 이미지에서 스트라이드를 따라 이동하며 추출한 부분의 이미지들을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for 루프를 통해 필터의 모든 위치를 순회합니다. 여기서 y와 x는 필터 내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원본 이미지에서 필터가 커버하는 부분을 잘라내어 콜 배열에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콜 배열의 축을 재배열하는 트랜스포즈 함수를 통해 2차원으로 변환합니다. 여기서 -1은 numpy에서 자동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인자이며 콜 배열의 각행은 원본 이미지의 한 부분을 나타내게 되고 이는 CNN 합성곱 계층에서 사용됩니다.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를 CNN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im2콜 함수를 구현했습니다. 이제 im2콜 함수를 실제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해당 코드에서는 두 가지 예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배치 크기가 1, 채널 3, 7x7의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는 배치 크기가 10, 나머지는 첫 번째와 같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시 모두 numpy 랜덤 함수를 사용하여 4차원 랜덤 배열을 생성하고 im2콜 함수를 통해 필터의 크기 5x5, 스트라이드 1, 패딩이 0인 2차원 배열인 콜1과 콜2를 각각 생성합니다. 배치 크기가 1일 때 im2콜의 결과의 크기가 9,75이고 10일 때는 90,75의 크기의 데이터가 저장되었습니다. 이제 im2콜 함수를 사용하여 합성곱 계층을 구현하겠습니다.
합성곱 계층은 컨볼루션이라는 클래스로 구현했습니다. 먼저 합성곱 계층은 가중치를 의미하는 필터, 편향, 스트라이드, 패딩을 인수로 받아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각 인수를 인스턴스 변수로 설정합니다. 다음은 포워드 메서드로 순전파 과정을 구현합니다. 여기서 X는 입력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필터의 W의 형상을 가져와서 각 변수에 저장합니다. 여기서 FN은 필터의 개수, C는 채널, FH는 필터의 높이, FW는 필터의 너비입니다. 그리고 입력 데이터 X를 가져와서 각 변수에 저장합니다. N은 데이터의 개수, C는 채널, H는 데이터의 높이, W는 데이터의 너비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출력 높이와 출력의 너비를 계산하여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imtoCall 함수를 적용하여 입력 데이터를 필터의 크기에 맞춰 2차원 배열로 변환합니다. 필터 W를 2차원 배열로 콜 W로 저장하고 전체합니다. 이를 통해 필터와 입력 데이터가 행렬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인수를 -1로 저장했는데 이는 나머지 차원을 의미하며 배열의 형상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numpy 도트 메서드를 통해 행렬의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편향을 더해 출력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CNN은 4차원 배열을 저장하므로 4차원 배열로 저장합니다. 합성곱 계층을 구현한 코드에서 순전파 구현의 마지막에서는 출력 데이터를 적절한 형사로 전치하는데 해당 예시를 그림 4-5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합성곱 계층의 역전파에서는 imtoCall을 역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아래에 구현한 callToIm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역전파는 callToIm을 사용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앞인 계층과 똑같습니다. callToIm 함수는 2차원 배열을 다시 원래의 이미지 형태로 복원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두 과정을 반복하여 가중치와 편향을 업데이트하여 최적을 찾고 오차를 줄이게 됩니다. 풀링 계층의 구현도 합성곱 계층과 마찬가지로 imtoCall 함수를 사용해 입력 데이터를 전개합니다. 단 풀링은 채널 쪽이 독립적이라는 점이 합성곱 계층과 다릅니다. 그림 4-4와 같이 입력 데이터의 풀링 적용 영역을 채널마다 독립적으로 전개합니다. 그림 4-4는 2x2 풀링의 예입니다. 그림 4-5처럼 전개한 후 전개한 행렬에서 행렬 최대값을 구하고 적절한 형상으로 성형하면 됩니다. 그림 4-6은 풀링 계층 구현의 흐름으로 풀링 적용 영역에서 가장 큰 원소는 회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풀링 계층을 파이썬으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풀링을 수행할 때 필요한 풀링 창의 높이 풀h와 너비 풀w, 스트라이드 스트라이드, 패딩 패드를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포워드 메서드를 통해 입력 데이터 X에 대해 풀링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입력 데이터를 풀링 창에 맞게 변형합니다. 변형한 데이터에서 최대값을 구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 풀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값을 다시 원래 형태로 변형합니다. 세 단계로 요약하면 입력 데이터를 전개하고 행별 최대값을 구한 다음 적절한 모양으로 성형합니다. 이제 CNN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합성곱 계층과 풀링 계층을 조합하여 그림 5-1과 같은 손글씨 숫자를 인식하는 CNN을 구현했습니다. 해당 그림은 CNN 네트워크로 simpleConvNet이라는 클래스로 구현할 것입니다. simpleConvNet의 파이썬 초기화 코드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simpleConvNet의 초기화는 다음 류의 인자들을 사용합니다. 입력 데이터의 차원을 나타내는 inputdim, 합성곱 계층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딕셔너리 형태로 제공하는 conv 파람이 있습니다. conv 파람의 키로는 필터 수를 나타내는 필터넘, 필터 크기인 필터 사이즈, 스트라이드인 스트라이드, 패딩인 패드, 은닉층의 완전 연결 뉴런스를 나타내는 히든 사이즈, 출력층의 완전 연결 뉴런스를 나타내는 아웃풋 사이즈가 있으며 마지막 웨이트 이닛 std는 초기화 때의 가중치 표준 편차를 의미합니다. 먼저 합성곱 계층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딕셔너리에서 꺼내 각각의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합성곱 계층과 풀링 계층의 출력 크기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가중치와 편향을 초기화하는 부분으로 W1과 B1은 합성국 계층에서 가중치와 편향을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층이 완전 연결 계층의 가중치와 편향을 W2와 B2, 마지막 세 번째 층인 출력층의 가중치와 편향을 W3와 B3라는 키로 각각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CNN을 구성하는 계층을 생성합니다. 올월드 딕트 함수는 키를 입력한 순서대로 저장하는 딕셔너리로 계층을 순서대로 저장할 객체를 생성합니다. 컨볼루션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여 레이어스 객체에 추가합니다. 이 부분은 합성국 계층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렐로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여 추가합니다. 이 계층은 렐로 활성화 함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풀링 계층을 의미하고 이어서 완전 연결 계층, 다시 렐로 활성화 함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맥스 윗 로스 클래스의 객체를 라스트 레이어라는 객체에 저장합니다. 이 계층은 출력층에서 사용하는 소프트맥스 함수와 손실 함수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가 심플 콤보넷의 초기화입니다. 다음은 초기화를 마친 다음 추론을 수행하는 프레딕트 멕서드와 손실함수 값을 구하는 로스 메서드를 다음 코드와 같이 구현합니다. 인자 X는 입력 데이터, T는 정답 레이블이고 추론을 수행하는 프레딕트 메서드를 초기화할 때 레이역스 객체에 추가한 계층을 맨 앞부터 차례로 순점포를 수행하는 포워드 메서드로 호출하여 그 결과를 다음 계층으로 전달합니다. 손실함수를 구하는 로스 메서드는 프레딕트 메서드의 결과를 인자로 받아 마지막 층의 포워드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즉, 첫 계층부터 마지막 계층까지 포워드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차 역전파법으로 기울기를 구하는 구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울기를 구하기 위한 그라디언트 함수를 정의합니다. 여기서 x는 입력 데이터, t는 정답 레이블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순전파와 역전파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라드스라는 딕셔너리 변수에 각 가중치 매개 변수의 기울기를 저장합니다. 여기까지가 심플 콤보넷의 구현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현한 심플 콤보넷의 MNIST 데이터셋을 학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구현 결과 훈련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가 99.82%가 나왔고 시험 데이터에는 98.96%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합성국 계층과 풀링 계층은 이미지 인식의 필수적인 모듈입니다. 이미지라는 공간적인 형상이 담긴 특징을 CNN이 잘 파악하여 손글씨 숫자 인식의 높은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CNN 시각화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선 파이썬 코드를 통해 MNIST 데이터셋으로 간단한 CNN 학습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층의 합성국 계층의 가중치는 그 형상이 30,1,5,5였습니다. 이는 필터의 크기가 5x5이고 채널이 1개라는 것은 이 필터를 1채널의 회색조의 이미지로 시각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합성국 계층, 즉 1층은 필터를 이미지로 나타내보면 그 결과는 그림 6-1과 같이 됩니다. 가중치는 원소의 실수이지만 이미지에서는 작은 값인 0은 검은색, 가장 큰 값인 255는 흰색으로 정교하여 표시합니다. 학습점 필터는 무작위로 초기화되고 있어 흑백의 규칙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습 후에는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점차 변화하는 필터와 특정한 색상 혹은 질감을 보여주는 덩어리 가진 필터와 같은 규칙을 띠는 필터가 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패턴을 가진 필터들이 학습을 통해 생성되었다는 것은 CNN의 이미지의 다양한 특징을 인식하도록 학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 6-2와 같이 왼쪽 절반이 흰색이고 오른쪽 절반이 검은색인 필터는 세로 방향 엣지에 반응하는 필터입니다. 출력 이미지 1은 세로의 흰 픽셀이 나타나고 출력 이미지 2는 가로 엣지에 흰 픽셀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 6-2는 학습된 필터 두 개를 선택하여 입력 이미지에 합성곱 처리를 한 결과입니다. 필터 1을 보면 세로 엣지에 반응하고 필터 2는 가로 엣지에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계층인 합성곱 계층의 필터는 엣지나 블록 등 원시적인 정보를 추출하고 이는 뒷계층으로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엣지나 블록 등의 저수준 정보가 추출되면 겹겹이 쌓인 CNN의 각 계층에서는 어떤 정보가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네트워크는 계층이 깊어질수록 추출되는 정보가 더 추상화되고 복잡한 특징을 추출하면서 패턴을 파악합니다. 그림 6-3은 사물인식을 수행한 8층의 CNN입니다. 첫 번째 층은 엣지와 블록, 세 번째 층은 텍스처, 다섯 번째 층은 사물의 일부, 마지막 완전 연결 계층은 사물의 클래스, 개, 자동차 등에 뉴런이 반응합니다. 점점 복잡한 사물의 일부에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CNN 기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NN의 네트워크 구성은 다양하지만 그중 CNN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네트워크인 레넷이 있습니다. 1998년에 제안된 손글씨 숫자를 인식하는 네트워크로 그림 7-1 같이 합성국 계층과 풀린 계층을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전 연결 계층을 거치면서 결과를 출력합니다. 레넷과 현재의 CNN과는 차이가 있는데 레넷은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는 데 반해 현재는 주로 멜로를 사용합니다. 또 레넷은 서브 샘플링하여 중간 데이터의 크기가 작아지지만 현재는 최대 풀링이 주류입니다. 이처럼 레넷과 현재의 CNN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닙니다. 다음은 중요한 CNN 네트워크인 알렉스넷입니다. 알렉스넷은 딥러닝 열풍을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림 7-2를 보면 구성은 레넷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활성화 함수로 렐로를 이용합니다. 로컬 리스폰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국소적 정교화를 실시하는 계층을 이용하며 드롭아웃을 사용합니다. 알렉스넷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누구나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병렬 계산에 특화된 GPU가 보급되면서 대량의 연산을 고속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CNN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CNN은 이미지를 다루는 분야에서 예외 없이 쓰이므로 중요합니다. CNN은 지금까지의 완전 연결 계층 네트워크에 합성국 계층과 풀린 계층이 새로 추가됩니다. 합성국 계층과 풀린 계층은 IM2코를 이용하면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고 CNN을 시각화해보면 계층이 깊어질수록 고급 정보가 추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CNN에서는 레넷과 알렉스넷이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의 발전에서는 빅데이터와 GPU가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